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SK그룹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SK그룹이라는 이름은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SK그룹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SK그룹이라는 데가 어떤 회사인지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최근에 뭐 취재를 좀 몇 달 동안 좀 취재를 하면서 이 그룹이 뭐 하는 회사인가를 좀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SK그룹 왜 모르냐, 뭐 SK 주유소도 있고 정유 산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SK텔레콤 이런 데는 통신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뭐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하는 그런 회사로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형님들은 SK는 선경, 비디오 테이프, 교복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SK는 우리나라 재벌 기업 중에 가장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예요. 여기가 무려 123개나 되는 계열사가 있는데 정말 많은 편이에요. 삼성이 한 59개, 현대차가 55개, LG가 한 67개 정도인데 SK는 그 2배나 많은 123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 많은 계열사들이 있고, 이 계열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잘 모를 것 같은데, SK는 또 심지어 지주사도 5개나 있습니다. 이게 SK 주SK가 있고, SK이노베이션, 라이프앤시큐리티 홀딩스, SK디스커버리, SKCFT 홀딩스, 이게 지주사도 5개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회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성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SK그룹은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와 다르게 투자 회사예요.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투자 회사라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뭐 사모펀드 같은 PF 같은 걸 떠올릴 수 있는데, SK그룹은 이것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이 투자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SK그룹이 어떤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시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최태원 회장이 파이낸셜 스토리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어떤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이건희 회장을 거쳐서 그러면서 뭔가 IT 쪽으로 특화된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요새는 모빌리티, 항공, 도심항공까지 하겠다고 어떤 계획들을 밝히고 있죠. 근데 SK는 통신과 정유라는 국가가 일종의 라이센스를 부여한 사업을 가지고 회사가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게 어떤 그 국가의 기간 인프라를 하는 회사들의 특징인데, 이게 정유회사에서 자기들이 무슨 혁신을 한다 그랬을 때 혁신이랄 게 뭐가 있겠어요. 개인이 이거를 영업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유가 조금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성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이라는 게 별로 이렇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그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떤 개인이 영업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회사 전체 실적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그러면서 뭔가 돈은 차곡차곡 쌓이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시간 뭔가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거기에 공을 들여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식의 어떤 절실하게 뭔가를 개발하는 회사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회사지? 그러면서 돈은 좀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뭘 해야 되지 않을까? 통신이라든지 정유는 약간 좀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성숙 산업이다 보니까 신성장 산업을 뭔가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마땅한 방법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의 특징을 또 단적으로 살펴보면은, 포스코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철강 사업을 하잖아요. 철강은 국가 기관 산업의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쪽 약간 전방에 있는 사업들이 잘 되면은 돈을 잘 벌고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해오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결국 이전에 포스코가 이전에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에너지 자원 외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썼다가 연료인지도 하고 여기서 석탄 가지고 액화가스도 하고 그러다가 많이 말아먹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하다 많이 깨먹어요. 그래서 SK가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는 뭔가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 굉장히 젊어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본질적인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올드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이한 행태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SK가 뭔가 가진 돈을 가지고 신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서 뭔가 먼저 비즈니스를 하려는 것은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빨리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구적으로 했던 SNS 사업이 있죠. 싸이월드. 우리 또 형님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SNS 플랫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 결국은 도토리 팔고 음악 팔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양산업이 됐죠. 그리고 메신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톡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던 그런 무료 메신저가 뭐가 있죠?
네이트온이 있었죠. 하지만 네이트온도 결국은 이 문자 서비스라는 것이 통신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시장을 잠식한다는 측면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육성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주커버그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플랫폼에 구입자가 모이고 나니까 뭔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거기에 주요 대출자였던 피터 틸이 야 그러지 말고 더 많은 수억 명의 사람을 모은 플랫폼이 되면 훨씬 나을 거다. 그때까지는 돈 벌 생각 하지 마라. 이러면서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점을 잘 못했다는 게 SK그룹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한계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 티맵 같은 경우도 뭔가 지도, 내비게이션 사업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발을 나가지 못하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뭘 하지 못하는 이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SK그룹은 스토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 제철 보국이라든지 뭐 운송 보국이라든지 뭔가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근원적인 사업 모델과 여기에 대한 철학이 좀 부족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파이낸셜 스토리를 강조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즘 글로벌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 지금 있는 사업을 가지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없어졌고 뭔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에서 미리 이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을 갖추고 가입자를 모집해서 플랫폼을 갖춰서 독점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과정이 굉장히 장기간 이루어져요. 그런 기업들한테 미리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SK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좀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최태원 회장은 여기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계열사별로 그냥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비전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여기서 같이 성장하면서 일종의 뭔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투자자들과 공감할 수 있다면 SK의 주가가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열사 사장들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SK그룹이라는 곳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이 계열사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때그때 돈을 버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스토리로 하나로 연결이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골치가 아팠던 거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제시를 했을 때 최태원 회장은 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더 브로드하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우리 그룹을 통틀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진 스토리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굉장적으로 압박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퍼즐을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냥 뭐 이게 딱 그림을 딱 그려놓고 퍼즐을 이렇게 맞추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건데,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 그러면은 SK그룹 같은 경우는 딱 보다가 저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럼 사. 저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럼 사.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안 돼. 그럼 팔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림 없이 퍼즐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본질이 그게 아닌데 스토리로 포장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런 점이 좀 SK그룹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한계점. 우리가 SK그룹을 떠올릴 때 뭐 정유라든지 통신은 알겠는데 뭐 이게 도대체 그룹의 정체성은 뭐냐에 대해서 알기가 좀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SK그룹에서 발표한 자신들의 스토리를 봤는데 이게 제가 SK그룹에 대해서 몇 달 동안 투자를 하면서 내렸던 결론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바로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중에 자기네 그룹이 투자회사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뭐 PEF, 사모펀드처럼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투자를 하고 그리고 잘 팔아서 수익률을 올려서 여기다가 뭐 투자자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재벌 집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보면 그냥 뭐 그때그때 뭐 단타 뭐 주식 투자하듯이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주식회사라는 곳이 출자를 받아서 이 출자를 가지고 최고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이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는 그런 구조 를 가져가겠다는 것도 굉장히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SK는 투자 전문 회사로서 지금은 4개의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는 다른 그룹과 다르게 투자센터라는 거를 어떤 헤드에서 운영을 해요. 이게 1센터, 2센터, 3센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이 투자센터의 이름을 최근에 첨단 소재 투자센터, 그린 투자센터, 바이오 투자센터, 디지털 투자센터 이 4개의 투자센터로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분야를 SK그룹에서는 잘 성장할 만한 산업군으로 본다는 거고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잘 되면 이걸 매각을 해서 높은 수익을 내겠다 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인수한 회사들의 어떤 인력구조조정이라든지 재무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그리고 바이아웃을 해서 이익을 보는 그런 식의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리나라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할 때 이 인수를 해서 내가 뭐 이거를 얼마에 팔아서 돈을 벌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과 시너지를 어떻게 내서 그룹 전체의 어떤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이런 데 포커싱을 합니다. 근데 SK그룹은 정말 특이하게 사모펀드처럼 어떤 시장 동향을 읽고 여기에 투자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SK그룹은 굉장히 많은 계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하고 싶은 그 사업들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를 시킬 수 있고, 이 회사들 간의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회사를 인수했다가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산업군과 함께 산업 생태계를 구성을 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주면서 이 사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개별 기업이 아니라 개별 기업, 나머지 계열사들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2차전지 배터리를 한다? 그러면 첨단 소재 분야에서 어떤 2차전지 소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뭐 반도체를 한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할 때 여기 관련한 반도체 소재들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SK 실트론이나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를 하고 있는 게 있고, 여기에 뭐 전기차 배터리에서는 뭐 분리막이라든지 동막 사업, 동박 같은 사업을 해요. 그래서 핵심 기술 중심의 어떤 투자를 하겠다. 여기에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소재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전방 산업인 배터리라든지 반도체에다가 납품을 하면서 내부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 첨단 소재 파트고요. 그린센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하는 회사예요. 최근에 그 뭐 아리백 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룹 전체의 어떤 전력 소비를 이렇게 탄소 배출이 없는 식으로 하겠다는 게 알리백인데, 이런 거에서 뭐 ESG 관련한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뭐 지속 가능한 대체 식품, 그럼 뭐 SK가 왜 갑자기 뭐 식품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체육이라든지 고기가 아닌 뭐 그 있잖아요, 채식고기 같은 거, 이런 걸 얘네가 왜 투자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아, 이거는 어떤 그린 센터에서 이쪽에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구나. 뭐 CO2 저감, CO2를 활용한 뭐 다른 뭐 드라이아이스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러니까 탄소 섬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CEO 직속의 수소 사업 추진단이 있어요. 그러면 SK가 왜 갑자기 수소 사업을 하지? 그게 아니고, 수소 산업이 잘 될 것 같을 때 SK가 가지고 있는 정유 분야, 화학 분야, 그리고 에너지 운송 분야, 이런 데하고의 시너지를 더하면서 뭔가 수소 사업을 할 수 있는 추진단을 SK ENS를 비롯한 여기 소재 분야들이 같이 기업을 인수해서 잘 키워서 나중에 매각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그 플러그 파워, 미국의 플러그 파워를 인수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뭐 최근에 뭐 며칠 안에 주가가 엄청 올랐죠. 플러그 파워가 주가가 그러니까 유럽의 르노하고 합작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거를 한 2조 원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몇 주 동안. 그리고 최근에는 지리자동차와 수소 분야에 대해서 뭐 공동 투자를 뭐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개발과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합성 신약과 바이오 신약을 SK 바이오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하고 로이반트라든지 표적 단백질 분해 신약 분야를 강화를 하겠다. 이게 이제 신약 분야. 그리고 CMO 대신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바이오의약품 같은 거. 여기서 한국, 미국, 유럽을 잇는 CMO를 하고 있고, 프랑스 CDMO와 이포스케시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런 분야로 바이오 산업이 잘 될 것 같으니 여기서 CMO와 합성신약이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관련 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여기서 플랫폼으로서 뭔가 애드온을 시켜서 강화를 하고 언젠간 또 매각을 하겠죠. 그리고 뭐 디지털 센터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같은 선행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친환경 모빌리티, 물류 인프라, LNG 냉열을 활용한 콜드체인 같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어떤 뭐가 벤치마크가 됐을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소프트뱅크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 있죠. 자기네들의 어떤 투자사들 간의 시너지를 발휘를 해서 이걸 가지고 뭔가 좀 높은 그 성장을 이뤄내고, 그리고 매각을 해서 돈을 벌고, 뭐 이렇게 소프트뱅크가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보면은 SK 최태원 회장은 주식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예전에 팍스넷에서 뭐 최태원 회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슨 이렇게 사담을 막 나눴는데, 야 이거 진짜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뭔가 기존의 어떤 경영자, 어떤 이렇게 뭐 그 제조업 기반의 경영자들과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최태원 회장이 뭔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고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떤 직간접적인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결과가 어떤가 보면은, SK그룹은 최근 3년간 경영권이 관련돼 있는 M&A, 인수든 합병이든 매각이든 이런 것에 주고받은 금액이 한 22조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최대 PEF에 맞먹을 정도로 어떤 회사를 사거나 회사를 매각하는 일이 잦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펙스 추구협의회라는 어떤 그 SK그룹을 통틀어서 하는 어떤 그런 협의회에도 전략기획팀이 있고 전략지원팀이 있고, 지주회사 내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투자센터들이 있고, SK텔레콤에 또 코퍼레이트 센터가 또 있어요. 여기서
그 수펙스의 전략 지원팀에는 블랙스톤, 블랙록, 골드만삭스 같은 IB 출신들의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돼 있고, 또 자기가 이제 어떤 투자센터에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 회사를 왜 인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키워서 뭐 그런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를 한 사람이 직접 그 회사의 CEO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뭐 보면은 SK건설의 EMC홀딩스 인수를 도왔던 박경일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SK건설의 사업운영 총괄로 자리를 옮겼고, 그리고 SK머티리얼스의 인수를 추진했던 이용욱 센터장은 SK머티리얼 사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투자를 했을 때 너가 생각했던 그런 비전을 직접 그 회사의 고위 C레벨의 어떤 임원으로 가서 달성해봐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의 투자 파트는 도시바 반도체에 4조 원 투자하고 10조 원 규모의 인텔랜드를 인수했던 것도 이런 투자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SK는 신성장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거대한 대기업 집단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육성을 해서 적시에 매각을 해서 성과를 내는 거, 이게 SK그룹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어떤 비즈니스 모델, 그 SK그룹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업 모델이에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다 들으셨을 때 좀 어떠세요? 이 SK그룹의 파이낸셜 스토리는 굉장히 낯설어요. 우리가 뭔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기업들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옛날 제조업을 하던 회사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자신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어떤 기존 인프라, 우리나라의 예전 강자라고 불렸던 뭐 철강, 정유, 뭐 이런 인프라 사업들을 하던 데가 뭔가 돈은 좀 벌었는데 앞으로 뭔가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오히려 투자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 SK그룹은 이게 진짜 어떤 우리나라 재계 뭐 이렇게 진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기업이 이 대기업 집단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위에서 투자를 통해서 육성을 해서 이거를 적시에 매각을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모델이 정말 그 SK가 가지고 있는 파이낸셜 스토리입니다. 어쨌든 수익률에 신경을 쓰겠다,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그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에 인수한 회사의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서 매각을 하고, 그 방식을 통해서 전체 SK 지주회사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는 SK의 비전, 이 것에 대해서 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SK의 미래를 어떻게 꾸려갈지 앞으로 저도 재밌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